딸의 박사학위 축하 자리.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웃었습니다. 50년 전 혼전 계약서, 1년간 모은 불륜 증거, 빼돌린 5,400만 원 추적 기록, 회계사 출신 아내의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반격. 법정에서 남편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복수는 조용할 때 가장 완벽하다. 68세 여성의 놀라운 반전 실화. 지금 시작합니다. 종로 한복판의 한 식당. 청담원은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2시 반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정은주는 딸 소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고했어, 정말. 소민의 박사학위 취득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어머니, 이 나이에 논문 쓰는 거 진짜 힘들었어요. 소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40살에 받은 경영학 박사학위였습니다. 은주는 딸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해냈잖아. 엄마는 믿었어. 맞은편에 앉은 박도연은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71세, 은퇴한 지 6년 된 전직 무역회사 임원이었습니다. 그는 잔을 입에 대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이후로 나 혼자 살겠네.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소민의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연습한 듯 보였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 남은 시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네. 소민이 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은주가 딸의 손을 가만히 눌렀습니다. 진정하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은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잔잔하고 차분한 미소였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도연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은주는 손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천천히 지퍼를 열고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두툼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남편 앞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이번엔 준비 좀 하셨길. 봉투 안에는 서류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퇴직금 내역서, 연금 수령 명세, 예금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리고 맨 위에는 50년 전 혼전 계약서 원본이 있었습니다. 퇴직금, 연금, 예금, 이제 그쪽이 계산할 차례예요. 은주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봉투를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요?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소민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본 어머니 중 가장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했습니다. 부드럽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은주는 평생 회계사로 일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그랬습니다. 1977년 21살에 회계법인에 입사했습니다. 당시 여성 회계사는 드물었습니다. 그녀는 숫자에 강했습니다. 장부를 보면 거짓말이 보였습니다. 숫자는 정직했습니다. 결혼은 1975년이었습니다. 도연은 당시 촉망받는 무역회사 사원이었습니다. 은주의 아버지는 사업가였습니다. 딸에게 상당한 재산을 물려줄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전 계약서를 썼습니다. 만약 부정행위가 있을 시 모든 재산은 원소유자에게 귀속된다. 도연은 흔쾌히 서명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젊은 그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50년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두 아이를 키우며 일했습니다. 도연은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그들은 한남동에 집을 샀습니다. 은주의 이름으로 등기했습니다. 도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관리하는 게 낫지. 그는 숫자에 약했습니다.
재정은 항상 은주의 몫이었습니다. 1년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도연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생소한 이름의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유지현. 은주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천천히 조사했습니다. 48세, 미혼, 요가 강사. 도연이 다니는 운동센터의 강사였습니다. 은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증거를 모았습니다. 송금 내역, 문자 메시지 백업, 통화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 50년 전 혼전 계약서를 금고에서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었지만 문구는 또렷했습니다. 식당을 나서는 길, 소민이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소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왜 아무 말 안 하셨어요? 말할 때가 있는 거지. 그날 밤 한남동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거실 한쪽에 놓인 트렁크를 봤습니다. 도연이 미리 짐을 싸두었습니다. 은주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상대로군. 그는 늘 그랬습니다. 옷은 꼼꼼히 챙겼지만 중요한 건 놓쳤습니다. 통장,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모두 은주의 금고에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모를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은주는 창가에 섰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집을 나갔습니다. 인사도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은주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은행나무 잎이 떨어졌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약서 원본 가져오세요. 은주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50년 된 계약서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종이는 바랬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도연의 서명이 또렷했습니다. 그날의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은주는 서류를 다시 접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쓴 글인데 당신이 지켜야지요. 도연이 집을 나간 지 사흘째 되는 날, 은주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강남의 시티은행 VIP 창구였습니다. 그녀는 30년 동안 이 은행을 이용했습니다. 창구 직원은 은주를 알아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오늘은 무슨 업무로? 남편 명의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데요. 명의자분이 직접 오셔야. 은주는 가방에서 위임장을 꺼냈습니다. 도연의 서명과 인감이 찍혀 있었습니다. 10년 전 도연이 해외 출장이 잦을 때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이걸로 가능하지요? 직원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프린트된 거래 내역서가 나왔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종이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멈춘 곳이 있었습니다. 2024년 9월부터 매달 200만 원씩 유지연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부터는 추가 계좌가 생겼습니다. 박도현 유지연 공동명의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종이를 접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복사 한 부 더 부탁드립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거래 내역서를 펼쳤습니다. 형광펜으로 이체 내역을 하나씩 표시했습니다.
노란색, 분홍색, 초록색, 색깔별로 분류했습니다. 정기이체, 수시이체, 현금 인출, 총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1년간 약 5,400만 원이었습니다. 은주는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값이 이 정도인가.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딸 소민이었습니다. 엄마 계세요? 은주는 서류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민은 테이크아웃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앉아. 소민은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연락 오셨어요?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올 리 없지. 소민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이혼하실 거예요? 은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야겠지. 근데 엄마, 그 흰 봉투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었어요? 은주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남긴 선물이야. 50년 전 혼인신고 전에 쓴 계약서. 소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혼전 계약서요?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안에 조항이 하나 있어. 부정행위 발생 시 모든 재산은 원소유자에게 귀속된다. 내 할아버지가 내 재산을 지키려고 넣은 조항이지. 소민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럼 지금 아버지는 은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 집도 연금도 예금도. 소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드셨어요. 은주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준비된 사람이야. 그날 밤 은주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한남대교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 돌 사진, 가족 여행 사진. 50년의 시간이 한 권의 책 안에 있었습니다. 어느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1985년 여름, 제주도 여행 사진이었습니다. 도연이 아들을 업고 웃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딸을 안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은주는 사진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앨범을 덮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지금은 현재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은주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3번, 4번. 은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은주 씨?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젊었습니다. 40대 후반쯤으로 들렸습니다. 은주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본인입니다. 저는 유지연이라고 합니다. 박도연 씨와 아시죠? 은주의 손이 잠깐 굳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압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유지연이 말했습니다. 한번 만나셨으면 합니다.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요? 네. 도연 씨 일로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은주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종로 청담원으로 오세요. 제가 예약해 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주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직접 오겠다니. 용기는 있군. 다음 날 오후 은주는 청담원 2층 개별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경복궁 담장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차를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유지연이 들어왔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168cm쯤 되어 보였습니다. 날씬했습니다.
요가 강사답게 몸매가 좋았습니다. 화장은 옅었습니다. 하지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지연이 인사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유지연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을 가지런히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차 드시겠어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유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유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 씨가 지금 제 집에 있어요. 은주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유지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밤마다 술을 마시고 계속 한숨만 쉬어요. 은주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유지연이 당황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두 분이 대화를 좀 하시면 안 될까 해서. 은주는 가만히 유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 유지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유지연 씨, 네. 제 남편과 1년 넘게 만나셨지요. 공동명의 적금 통장도 만드셨고요. 매달 300만 원씩 넣으셨더군요. 유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은주는 손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형광펜으로 표시된 숫자들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회계사입니다. 50년 동안 숫자를 다뤘어요. 거짓말은 숫자에 다 나타나지요. 유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여기 부른 건 책망하려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요. 뭔가요? 당신은 그 사람의 무엇을 사랑한 건가요? 유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돈, 지위, 아니면 외로움을 달래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건가요? 유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냥 좋았어요. 저한테 잘해줬고.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돈도, 연금도 모두 제 이름이에요. 50년 전 계약서가 증명합니다. 유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도연 씨는. 은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혼자 살아야 할 겁니다. 당신 곁에 남을지 떠날지는 모르겠지만.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유지연 씨, 한 가지 더. 네. 사랑은 책임입니다.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지요. 당신도, 제 남편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은주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서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 서류, 재산 분할 목록, 혼전 계약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은주 씨, 내일 오전에 법률사무소로 오실 수 있으세요? 서류 검토 마쳤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을 보자. 법률사무소는 서초동 고층 빌딩 12층에 있었습니다. 은주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었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차분하고 일정한 간격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은주 씨. 변호사 김세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짧은 단발머리에 검은 테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김세리는 그중 하나를 펼쳤습니다.
혼전 계약서 검토했습니다. 법적 효력은 충분해요. 공증까지 되어 있고요. 다행이네요.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김세린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상대 측에서 계약서 무효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50년이나 지났고 그동안 부부가 공동재산을 형성했다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습니다. 김세린이 물었습니다. 그럼 대비책은? 은주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50년간의 모든 재산 형성 기록이 있어요. 부동산 구입 출처, 예금 증식 내역, 제 소득 증빙, 모두 제 이름과 제 돈으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김세리는 USB를 받아들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철저하시네요. 은주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회계사였으니까요. 기록은 습관이었어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상대 여성, 유지연 씨와 접촉하셨다고요?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만났습니다. 김세린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위험한 행동이에요. 혹시 녹음이라도. 걱정 마세요. 저도 녹음했습니다. 은주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유지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연 씨가 지금 제 집에 있어요. 김세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건 결정적이네요. 동거사실 자백이잖아요. 은주는 휴대폰을 끄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할 수 있겠지요? 김세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장 접수는 이번 주 안에 하겠습니다. 준비하세요. 사무실을 나온 은주는 카페에 들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밖으로 가로수 길이 보였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옳게.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나이 든 목소리였습니다. 은주는 잠시 멈췄습니다. 형님? 응, 나야. 신우이 박미선이었습니다. 75세, 도연의 친누나였습니다. 10년 전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 있어? 만나자. 어디서요? 너희 집 근처 공원. 1시간 후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주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신우이와는 오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은퇴한 뒤로 가족 모임도 뜸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이었습니다. 한남글린공원 벤치에 박미선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고 지팡이를 옆에 세워두었습니다. 은주가 다가가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구나. 형님, 어쩐 일이세요? 미선은 옆자리를 두드렸습니다. 앉아. 은주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미선은 한동안 말없이 공원을 바라봤습니다. 나무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도연이한테 전화 왔더라. 은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미선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혼하게 생겼다고. 내가 혼전 계약서를 들고 나왔다고. 자기는 억울하다고. 근데 말이야. 미선이 은주를 돌아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난 내 편이야. 은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형님, 내 동생 못됐다는 거 나도 알아. 젊을 때부터 그랬어. 자기 멋대로 살았지. 당신 덕분에 집안 유지된 거야. 미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왜 10년 동안 너희한테 안 갔는지 알아?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선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걔가 우리 아버지 제사 때 한 말 때문이야. 누나는 이제 과부니까 제사 음식이나 준비해. 그 말 듣고 발길 끊었어.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선이 손을 뻗어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옳게,
내가 이기길 바라. 그 사람 혼 좀 나야 돼. 형님,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증언이라도 서겠어. 난 내 편이야. 은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시댁 식구가 자기 편이라고 말한 것은 미선이 은주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 당신은 강한 사람이잖아.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신우이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난 내 편이야. 그 한마디가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소민이었습니다. 엄마.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은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래? 소민은 가방을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오빠한테 전화했대요. 엄마가 이혼 소송 준비하고 있다고. 오빠더러 엄마 설득하래요. 은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소민이 옆에 앉았습니다. 오빠가 뭐래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소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가 이렇게 말했대요. 아버지, 저는 엄마 편이에요. 엄마가 옳아요. 은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소민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다 엄마 편이에요. 오빠도, 저도, 고모할머니도. 고모할머니도? 아까 연락 왔어요. 법정 갈 때 같이 가시겠대요.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소민이 어머니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날 밤 은주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50년간의 기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결혼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통장 사본, 소득 증명서, 모든 것이 은주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1975년 결혼식 사진을 꺼냈습니다. 21살의 은주가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28살이었습니다. 둘 다 젊고 밝았습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은주는 사진을 천천히 액자에서 빼냈습니다. 뒷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도연의 필체였습니다. 은주야, 평생 잘 살자. 1975.5. 3. 은주는 사진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과거는 이제 끝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 김세린이었습니다. 은주 씨, 소장 접수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첫 조정 기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그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전화를 끄는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68세의 여자가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녀는 불을 끄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딸과 함께 법률사무소에서 최종 리허설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신우이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은주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설렘이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되찾는다는 것,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회복이었습니다. 은주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를 되찾을 거야. 법원 복도는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은주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딸 소민, 신우이 미선, 변호사 김세린이 함께였습니다. 맞은편 벤치에는 도연과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은주를 보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습니다. 회색 양복이 헐렁했습니다. 804호 법정, 정은주 대 박도연 이혼 청구 사건. 법원 직원이 호명했습니다.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정 문을 열었습니다. 판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빛났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 주장하십시오. 김세린이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이 아닙니다. 50년간의 신뢰 배신과 재산권 침해가 명백합니다. 그녀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첫째, 피고는 1년 이상 유지연이라는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둘째, 원고 몰래 부부 공동 자산을 빼돌렸습니다. 셋째, 원고에게 일방적 이혼 선언을 했습니다. 도연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피고는 부적절한 관계를 부인합니다. 단지 친구 관계였을 뿐입니다. 김세린이 냉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녀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유지연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도연 씨가 지금 제 집에 있어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변호사가 당황했습니다. 이건 원고가 직접 녹음한 증거입니다. 피고의 동거 사실을 상대 여성이 직접 인정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 측 반박하십시오. 도연의 변호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재판장님, 설령 피고에게 잘못이 있다 해도 50년간 형성된 부부 공동 재산을 원고 혼자 가져가는 것은 부당합니다. 피고도 생계가 필요합니다. 김세린이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혼전 계약서입니다. 1975년 5월 1일 양가 부모님 입회하에 작성되었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제3조를 보십시오.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목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배우자 일방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시 혼인 전 재산 및 혼인 후 형성된 모든 재산은 원소유자에게 귀속된다.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판장님,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50년 전 일입니다. 그때는 젊어서 아무 생각 없이 서명했습니다. 판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계약은 계약입니다.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도연이 은주를 돌아봤습니다. 당신 정말 이러려고 50년을 살았소? 은주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당신이 먼저 배신했지요. 나도 외로웠소. 당신은 일만 했잖소. 집에 있어도 서류만 보고. 은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서류가 우리 집을 지켰어요. 두 아이 학비를 댔고요. 당신 부모님 병원비도 냈지요. 도연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돈을 벌었지만 관리는 못했어요. 투자 실패로 날린 돈만 얼마입니까? 제가 막지 않았으면 우리 집은 진작 망했어요. 그래도 50년 동안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없었지요. 대신 잔소리만 들었어요. 밥이 왜 이래? 집이 왜 이래? 그러다 이제 젊은 여자 만나니까 새 인생 시작하겠다고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민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그리고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피고, 더 할 말이 있습니까? 도연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변호사가 대신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재산 분할 비율만이라도 조정해 주십시오.
피고는 현재 무직이며 거처도 불안정합니다. 김세린이 즉각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국민연금 수령 중이며 퇴직금 5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을 어디 썼는지는 피고만 알겠지요. 도연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판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피고, 퇴직금은 어디에 썼습니까? 그건 대답하십시오. 도연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김세린이 또 다른 서류를 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입니다. 퇴직금 중 3억 원이 유지연 씨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주식 투자로 손실 처리되었고요.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피고는 배우자 몰래 거액을 타인에게 증여했군요. 도연의 변호사가 땀을 닦았습니다. 재판장님, 이는 판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잠시 후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합니다. 둘째, 혼전 계약서의 부정행위 조항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이에 따라 모든 재산은 원고에게 귀속됩니다. 도연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셋째, 피고가 배우자 몰래 유출한 3억 원에 대해 원고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집니다. 넷째, 위자료는 1억 원으로 책정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도연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현재 그런 돈이 판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피고가 스스로 초래한 결과입니다. 이상입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도연이 은주를 붙잡았습니다. 은주야. 그가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이러려고 50년을 함께 산 거요? 은주는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먼저 끝냈어요. 그날 레스토랑에서 나는 그냥 새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지요. 그러니 저도 새 인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 없이.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소.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늦었어요.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소민과 미선이 양옆에 섰습니다. 세 여자는 나란히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도연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 밖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은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소민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수고하셨어요. 미선이 은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올게. 이제 내 인생 살아. 은주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세 사람은 법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은주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가슴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50년의 무게가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유지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도연 씨가 집을 나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은주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은주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 판결이 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한남동 집 앞 벚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은주는 아침마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았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가볍고 부드러웠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차를 끓이고 신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은주재정생활연구소 홈페이지였습니다. 3개월 전에 문을 열었습니다. 퇴직 후 재정관리를 모르는 중장년 여성들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강의 신청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은주는 하나하나 답장을 썼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자기 주도권입니다. 이것이 그녀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매번 강의를 시작할 때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성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이제 알겠어요. 은주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은주는 강남구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수강생은 15명이었습니다. 모두 50대에서 70대 여성들이었습니다. 은주는 화이트보드에 글씨를 썼습니다. 재산관리의 3원칙 투명성, 독립성, 계획성. 한 수강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남편한테 맡겼어요. 이제 와서 배워서 뭐해요? 은주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제가 진짜 공부를 시작한 건 68세였어요. 68세요? 네. 이혼 소송 준비하면서 50년치 서류를 다시 정리했어요. 그때 깨달았지요.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지켜왔는지. 수강생들이 숨죽여 들었습니다. 은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이 시작이에요. 자기 재산을 아는 것, 그게 자기 인생을 아는 겁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선생님,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에요. 그들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여성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30년 된 결혼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먼저 통장부터 확인하세요. 그리고 재산 목록을 만드세요. 당신 이름으로 된 게 뭔지 정확히 아셔야 해요. 그런 게 중요한가요? 지금은 마음을 지키려면 현실을 알아야 해요. 제가 그랬어요. 감정만 앞섰으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을 거예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훔쳤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강하세요? 은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평생 숫자를 다뤘으니까요. 저녁, 은주는 소민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딸이 직접 만든 된장찌개였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소민이 말했습니다. 은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응, 나도 그래. 후회는 안 해요? 아버지랑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었잖아요. 은주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없어. 그 사람은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 안 했어. 법정에서 온 건 자기 처지 때문이었지. 나한테 한 일 때문이 아니었어. 그래도 50년인데. 50년이 아까운 게 아니야. 그 시간 동안 나는 최선을 다했어. 후회할 건 없어. 다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은 거지. 소민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은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웃었습니다. 너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 그날 밤 은주는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강의 요청이 3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씩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문득 멈췄습니다. 받은 편지함에 낯선 이름이 있었습니다. 유지연이었습니다. 은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메일을 열었습니다. 정은주 씨에게 오랜만입니다.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도연 씨와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 원룸에서 혼자 사는 걸로 알아요. 저는 제 잘못을 알아요. 하지만 용서를 구하려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 말하고 싶었어요.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건강하세요. 마이너스 유지현. 은주는 메일을 읽고 창을 닫았습니다.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다리 위로 차들이 흘러갔습니다. 불빛들이 강물에 반짝였습니다. 은주는 한동안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용서는 아니야. 그냥 놓아주는 거지.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미움도 분노도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50년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시간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은주는 시누이 미선과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남산 둘레길이었습니다. 봄볕이 따뜻했습니다. 미선이 지팡이를 짚으며 걸었습니다. 옳게, 요즘 소문 들었어. 강의 엄청 잘한다며? 그냥 제 경험 나누는 거예요. 그게 쉬운 줄 알아? 자기 상처 꺼내서 남 도와주는 거잖아. 은주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빌딩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상처가 아니에요, 형님. 이제는 경험이에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미선이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예전엔 말이 없었는데. 은주가 웃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이제는 말해야 할 이유가 생겼고요.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은주는 손을 뻗어 꽃잎을 받았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꽃잎이 흔들렸습니다. 형님, 이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68세에? 네, 68세예요. 미선이 웃었습니다. 그럼 나도 75세에 뭐 시작해볼까? 은주가 미선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러세요. 늦은 건 없어요. 일요일 오후 은주는 서재에서 원고를 쓰고 있었습니다. 출판사에서 책 집필을 제안했습니다. 68세, 나를 되찾은 이야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은주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썼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잃었던 나를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키보드를 두드리다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분홍빛, 주황빛, 보랏빛이 뒤섞였습니다. 은주는 5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21살의 자신, 회계법인에 입사하던 날, 결혼식 날, 처자일을 낳던 날, 모든 순간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후회는 없어.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인생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68세에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저녁, 소민과 아들 준호가 함께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은주는 세 사람을 위해 식탁을 차렸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미국에서 친구들 온대요. 엄마 강의 듣고 싶다는데 괜찮으세요? 물론이지. 영어로 해야 하나? 아니요. 한국말 배우는 친구들이에요. 엄마 이야기 들려줬더니 꼭 만나고 싶대요. 은주는 웃었습니다. 그래, 언제든 환영이야. 소민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유명인이 되시는 거 아니에요?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명해지려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겪은 걸 나누는 거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고,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은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웃었습니다. 고마워. 저녁을 마치고 아이들이 돌아갔습니다. 은주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물을 끄고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평온했습니다. 은주는 50년 전 혼전 계약서를 떠올렸습니다. 그날 레스토랑에서 꺼낸 흰 봉투. 그것이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여는 열쇠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그녀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선물이었습니다. 50년을 기다린 선물.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무게가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내리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미완성 원고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주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복수는 조용하지만 완벽했습니다. 아니, 복수가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잃었던 나를 되찾는 일. 그것이 진짜 승리였습니다. 은주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68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습니다.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늦은 건 없어요. 지금이 시작이에요. 은주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50년간 남편의 그림자 뒤에 있던 여자. 이제 자기 이름으로 서류를 씁니다. 법정에서 모든 걸 되찾은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정은주 씨는 말합니다.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이 바로 시작입니다. 68세에 시작된 진짜 인생. 당신도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